안녕하세요. 임용고시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세시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기도 하고 가장 까다롭기도 하고 그러한 만큼 함정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은 중세시대 문제입니다. 자, 2013년도 2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악곡은 부활절 대축일 미사성가인 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이다. 이 악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객관식 문제를 주고 있죠. 이게 지금은 주관식으로 바뀌었으니까 포커스를 조금 더 명확히 알아야 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답이 뭐냐 라고 하면 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그라우트 서영음악사의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부분을 보면 문제 출제자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답을 먼저 보기 이전에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출제자가 어떠한 함정을 내어놨는지 어떠한 파트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객관식입니다. 미사 통상문에 속하는 성가로 알렐루야 이후에 불렀다. 일단 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건 부활절 대축일 미사 파스카 희생을 찬미하라. 두 개의 인포메이션이에요. 그 인포메이션을 보자면 보통 미사가 아니라 특별한 날 부르는 거네 라는 메시지가 있고, 악보를 보면 사선보에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오마 기보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우측에 보시면 SEQ라고 보이시죠? 기억나시나요? 얘입니다. 미사 전례의 순서에 보면 8번째에 부속가라고 말하는 세쿠엔시아가 있어요. 이게 얘입니다. 그러면 이 곡은 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 이 곡은 부속가구나 라는 게 캐치가 돼야 돼요. 제목을 보고 캐치가 안 된다 하면 SEQ를 보시면서 뭔가 something이군 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미사 전례의 순서에는 고유문과 통상문이 있습니다. 고유문은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걸 얘기하고요. 통상문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사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말은 언제도 변함이 없겠죠. 끼리에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말 역시 언제나 통용되는 말이겠죠. 음악이겠죠. 텍스트겠죠. 네. 거기에 고유문에 부속가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미사 통상문에 속하는 성가로 라는 말이 틀려 있죠. 알렐루야 이후에 불렀다. 이 부분의 논쟁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알렐루야 이후에 불러요. 그런데 제2 바티칸 공의회가 부속가를 알렐루야 전에 부르도록 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에 불러요. 그래서 가끔 블로그 같은 데에 종교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부속가가 알렐루야 이전에 부르는 차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어요.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중세의 표본 모형이고, 이때는 부속가가 알렐루야 뒤에 부르게 됩니다. 고유문은 전례력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것, 통상문은 수정이 불가한 것. 헷갈려요. 고유하기 때문에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proprium, ordinariu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per가 appropriate 이라고 보시면 적절한 이라는 의미죠. 그 시기, 전례에 적절하게 바뀔 수 있느냐. 통상문은 ordinary, 그냥 보통인, 평범한, 늘상의 삶에 계속 부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더 헷갈리실까요? 네,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별한 주요 축일이라는 전례는 부활절, 성신 갈림일, 성체설, 장송 미사 등이 있습니다. 1번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알겠죠? 알렐루야 이어 불렀다는 맞지만 통상문이 틀려 있습니다. 두 번째, 총 8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선법, 즉 리디아 선법의 곡이다. 8행이라고 보면 대충 이렇게 섹션이 나눌 때마다 잘라서 보실 수 있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볼 필요 없이 제5선법, 즉 리디아 선법의 곡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린 객관식을 주었느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당시에 쓰였던 선법이 몇 개가 있느냐? 8개가 있습니다.
교회 선법이라고 말하는. 이 이후로 16세기에 들어서 선법이 더 추가돼서 4개가 더 추가돼서 총 12개가 되고, 그 뒤로 14개가 이론상으로 더해서 발표가 되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에올리안과 아이오니안에서 지금의 C 메이저와 A 마이너 장단조 체계가 만들어져요. 장단조 체계 이전에 쓰였던 교회 선법, 그레고리안 선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교회 선법은 총 8개의 선법이 있고, 홀수박이란다. 네, 1, 3, 5, 7 홀수의 정격 선법과 짝수의 병격 선법,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외우시면 그 병격 선법으로 히포도리안, 히포프리지안, 히포리디안, 히포믹솔리디안을 배우실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음은 T라고 말하는 타닉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널이라고 말하는 종음입니다. 가장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그러면 얘 보면 4선보로 돼 있지만 클래프가 뭐냐에 따라서 악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얘는 C 클래프예요. 가온 음자리표입니다. 즉 이 줄이 C라는 얘기겠죠.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얘는 레에서 시작해서 레로 끝납니다. 레에서 시작해서 레로 끝나는 애예요. 그러니까 무슨 모드죠? 도리안 모드겠죠. 도리안 모드는 제1 선법입니다. 이 제1 선법이 어디 써 있느냐? 보통 이 악보를 보면 우측에 좌측에 제목 란에 쓰여 있는 숫자가 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1 선법을 썼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출제자가 제5선법이라고 써놨느냐? 이 정보를 얕게 알고 계시면 이거 로마 숫자로 5자 같죠? 5선법이네? 답 쓸 수 있는 거예요. 1번에서 내려오다가. 그런데 이 5자로 보이는 V는 뭐의 V죠? 첫 음절의 알파벳이에요. victime 라고 나오죠. victime. 이렇게 가야 되는 알파벳입니다. 왜 5선법이라고 헷갈리게 만들어놨는지 아시겠죠? 저도 훑어보면서 5선법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5선법이 리디아 선법인 건 맞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트렌트 공의회의 전례 개혁으로 공식적인 전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많이 들어보셨죠? 부속가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거여서 얼마든지 후에 작곡가들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한 5,000개 정도의 부속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서로 연관성도 없고 라틴어만 써야 되는데 갑자기 지방어들도 등장하고 안 돼, 부속가 다 금지 하고 4개의 부속가만 남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노의 날을 추가해서 한 5개 정도를 남겨놔요. 그 4개, 5개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파스카, 희생께 찬미를, 빅팀의 파실리 로데스 라는 곡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오소서 성령이여 시온아 찬양하라,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분노의 날까지. 물론 분노의 날은 지금은 잘 이제 쓰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분노의 날 되게 유명한 멜로디예요. 띠라리라리라라라. 영화 음악에도 많이 등장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나면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의 3, 4,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도 제가 새로 들으며 배우는 서양 음악사랑 그라우트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버전이에요. 일전에 노량진에서 이제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실기 수업을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수업 자료 중에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걸 PPT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부속가 하면 부속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책에 나와요. 부속가, 세쿠엔시아, 알렐루야 다음의 노래입니다. 현재는 전에 부르고 있지만 그거는 2차 바티칸 때 수정된 버전이라고 얘기했죠. 유빌리스의 가사를 첨가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트로푸스. 와, 유빌리스는 뭐고 트로푸스는 뭐지? 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그 뒷부분 문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알렐루야 다음에 부른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알렐루야는 찬미하라는 알렐루야, 하나님이라는 이야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라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알렐루야라고 한 다음에 이 야를 야 이렇게 과장된 멜리스마로 길게 부르는 게 유빌리우스였어요. 왜냐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환희를 나타내는 유빌리우스였습니다. 이 유빌리스의 가사를 첨가하면서 알렐루야 하던 것에 알렐루야 주여 나를 도우소 이렇게 이제 아마 불러갔겠죠. 가사를 첨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일종의 트로푸스라고 합니다. 트로푸스는 뭐냐? 새로운 가사나 선율을 성가에 첨가하는 기법을 통칭해서 얘기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속가가 뭐다? 알렐루야 다음에 나오는 유빌리우스의 가사를 첨가한 일종의 트로푸스다. 그런데 이런 게 점점 독립적인 형태의 성가로 발전했다. 이전에는 알렐루야 다음에 그냥 끝을 조금 느리던 유빌리우스에서 가사를 조금 더 붙인 트로푸스였는데 선율 되게 좋네, 효과 되게 좋네, 오케이, 걔 독립적으로 불러. 그래서 부속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속가가 이런 형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너무 많으니까 감당 안 돼, 4개로 줄여. 16세기 중반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까지는 하나의 라인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되게 명확해요. 그런데 4번, 5번이 조금 헷갈립니다. 첨가를 의미하는 트로푸스의 일종으로 발전한 것 맞죠? 유빌리우스 가사 붙고 독립적으로 발전, 트로푸스의 일종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선율의 소재는 알렐루야와 관련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 분명히 아래쪽에서 봤을 때 알렐루야의 결합의 마지막 음절인 야에 붙은 긴 과장된 멜리스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율 소재가 알렐루야와 관련 없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5번을 찍기가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쓱 보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다시 보시면 그라우트 서양음악사 89에서 90페이지입니다. 부속가 작곡가들은 간혹 선율 재료를 알렐루야에서 취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율들은 새롭게 작곡된 것이다. 이 인포메이션을 가져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더라 박박 우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율 소재가 알렐루야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박박 우길 수 있습니다. 부속가의 두 가지 형태의 가사를 가진 것, 알렐루야에서 확장된 멜리스마, 결코 관련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형식 부분에서 호수로 된 첫 문장, 쌍을 이룬 문장들이나 구절의 연속, 다시 호수로 된 마지막 문장, 각각 쌍들에 있어서는 대개 2개의 문장들이나 구절들이 동일한 음절수를 갖고 동일한 음악이 붙여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악적 형식은 A, B, B, C, C, N의 형식을 갖게 된다. A, B, B, C, C, N 그대로 가져왔죠. 이거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멜로디의 형태를 보시면 돼요. 얘가 도라면 얘가 레죠. 레, 도, 레, 파, 솔, 파, 미, 레. 흐름 보면 레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그 다음은 굉장히 높은 음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고음, 최고음인 레를 찍습니다. 레인지에서. 그리고 이 형태가 다시 한번 반복돼요. A, B, B. 그렇게 끝 마무리까지 반복된 다음에 갑자기 저음역이 나옵니다. A가 나와요. 이래서 히포도리안의 느낌 또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라가 등장해요. 라에서 올라가는 멜로디, 다시 라에서 올라가는 동일한 멜로디, 두 음절의 페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A, B, B, C, C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또 독립적인 하나의 음절이 등장하고 끝나게 돼요. C까지 오고 예에서부터 예까지 끝. 그런 다음에 이제 아멘 이라는 종지 형태입니다. 얘는 예에서 왔으니까 맞죠. 그러면 5번에서 원했던 함정은 무엇이냐를 보면 트로푸스의 일종으로 발전한 것까지는 비스무리하게 맞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발전한 유형으로 전래극과 콘둑투스가 있다.
그럼 또 여기서 전래극이 뭔지, 콘두툭스가 뭔지를 봐야겠죠. 전래극은 리터지컬 드라마라고 해서 대화 형식의 트로프스가 확대된 것, 교회가 유일하게 인정한 연극, 내용이 확대되고 연기도 수반되어 교회 밖의 광장에서 상영되는 종교극으로 발전한다. 이 리터지컬 드라마가 조금 더 음악적인 형식과 작곡가들의 아이디어를 만나서 발전하게 된 게 오페라라는 하나의 드라마 음악입니다. 콘두툭스 보면 이거는 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1160년에서 1240년 융성하던 콘두투스는 모테트의 출현과 함께 사라진다. 최초의 다성부 음악이었던 오르가눔과 그것과 조금은 다른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다성음악의 시작이었던 콘두투스가 모테트라는 새로운 다성음악의 장르를 만나면서 사라지게 돼요. 유행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놓고 보는 거랑 얘를 동일하게 놓고 보는 건 약간은 이제 거리가 있는 게 느껴지죠. 아마 출제자가 의도했던 건 전래극은 대화 형식의 트로프스를 하나의 극음악으로 광장에서 상영되는 완전한 뮤지컬이라던가 오페라 같은 종교의 극음악으로 발전한 거고, 콘두툭스 같은 경우는 당시의 폴리포닉 다성부 음악 시대에 리듬이 굉장히 동일했던 다성부 음악이에요. 지금의 합창 찬송가랑 비슷한 느낌의 호모포닉한 리듬을 사용하고 있는 단음적 양식입니다. 멜리스마가 아닌 단음적 양식의 유절 형식이었던 곡이에요. 그리고 모테트의 출현 때문에 반짝하고 사라진 곡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부속가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결이 다르죠. 아마 그 말을 일종으로 발전한 것이며 같은 방식으로 발전한 유형이라는 말로 절대 전래극과 콘두투스는 트로프스 안에서 부속가랑 동일하게 놓고 비교할 수는 없어 라고 의미를 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의 근거에서 답을 찾자면 4번이 되고, 네. 제가 답지도 갖고 있으니까 답지도 역시 4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중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등장해요. 중세 문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책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알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을 찾으실 수는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주로 어떠한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출제자들이 함정으로 파놓느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살짝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 중에 현재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 명확하지만 함정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음악을 분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자면 리디아 선법이라고 잘못 분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암기하고 끝나버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속가가 남겨놨다는 게 뭐지? 트리엔트 공예가 뭐지? 모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게 중세시대가 문제 만들기가 좋아요.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트로프스, 콘두투스, 전래극,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도 나오고, 교회 선법이라는 것도 악보만 딱 봐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트래블 클럽이나 베이스 클럽,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가 아니라 이런 그 당시의 가온 음자리표의 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좀 더 만들어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세 문제를 풀 때 미사전래의 순서 한 번씩 기억하시고요. 교회 선법 8개의 선법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익히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등장하는 새로운 장르들의 얘기들, 부속가, 유빌리스, 트로프스, 전래극, 콘두투스, 전으로 넘어가자면 클라우줄라, 모테트, 여러 가지의 음악적 장르들을 좀 더 서로 연관성 있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